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맘시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 대표입니다. 맘시터 서비스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바쁜 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는 좋은 시터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네, 맘시터 서비스는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모든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신생아를 하루 종일 돌보거나 아니면 신생아를 잠깐씩 돌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등하원을 도와주거나 더 재밌게 놀아주거나 아니면 긴급할 때 돌봐주는 이런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국에 45만 명이나 되는 시터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학생분들, 그리고 보육교사 출신 분들, 그리고 동네에 소일거리 찾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동네 엄마분들, 취업준비생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시터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일 잘하는 여자 선배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단축 근무로 이동해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거에 굉장히 그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또 예쁜 아이도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항상 잡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육아 문제 그리고 바쁜 부모들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사업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믿을 수 있는 아이 돌보미를 온라인 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처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이 소중한 아이를 돌보는 이 문제를 온라인에서 해결하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에어비앤비나 우버 그리고 저희 택시도 이제 막 앱으로 부르잖아요. 이런 모바일 행태들을 봤었고 그리고 지인 소개보다 훨씬 더 명확한 정보 체계를 잘 갖추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모바일로 꼭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실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저와 함께 본인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같이 해줄 공동창업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나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사실 힘든 과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창업자가 저는 저 포함해서 3명인데 그 3명이 만난 후로 저희는 2달 만에 서비스를 런칭할 만큼 굉장히 몰입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빠르게 풀어보고자 굉장히 재밌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믿을 수 있는 시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저희 명확한 인증 체계 그리고 투명한 후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맘시터에는 8가지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각종 서류, 보육교사 자격증, 학교 인증, 건강 인증, 등초본 인증 이런 식으로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인증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그 전문 업체랑 개발한 아이돌봄 맞춤형 인적성 검사가
까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또 시터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아이돌봄에 힘들었었던, 이 혁신이 없었던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명한 정보 체계,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꼭 봐야 되는 점, 그리고 또 저희가 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보험을 꼭 가입을 하는 점, 이렇게 업계가 점점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시장이 바뀌는데 저희 맘시터의 서비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람차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서비스가 잘 굴러간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맘시터 덕분에 정말 맘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분을 너무 빨리 찾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다.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보람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결국에 팀, 조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혼자만 하는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소규모 팀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워낙에 크고 복잡해서 팀으로밖에 일할 수가 없는데 그 팀이 저 혼자 일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 출신의 사업 전략 쪽에서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리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팀, 좋은 조직을 이룰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는 정말 끝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금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5명일 때, 10명일 때, 20명일 때 계속해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저한테도 앞으로 더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창업 초기에는 워낙에 자금이 가장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과 뭔가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정부 지원을 굉장히 감사히 잘 받은 케이스인데요. 창업을 시작할 때 이제 창업진흥원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진흥원 이런 곳에서 정부 과제들의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고요. 저희가 2018년에도 팁스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또 창구 프로그램에 또 선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게 가장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7년에 그리고 2019년에 외부 투자를 2건을 받았었는데 이런 창업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VC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VC 업계도 굉장히 많이 투명해지고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VC 분들을 만나게 돼서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멘토 분들께 많이 여쭤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멘토분들 중에는 뭐 저희를 투자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저희 맘시터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겪으셨던 점, 좀 의견이 있으신 점을 정리해서 주시는 투자자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이에요. 엄마 아빠가 바쁘거나 뭐 할머니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닥쳐도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쉽게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맘시터 서비스가
부모님이 정말 빠르게 좋은 시터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이걸 시작으로 사실 시터와 부모가 이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공동의 육아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맘시터가 어떤 거를 도와야 아이가 더 잘 자랄 수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드려야 부모님들이 더 죄책감 없이 더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팀이 될 겁니다. 사실 사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매일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또 내가 생각한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이 팀을 잘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씩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는 정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정말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꼭 도전을 하는 거가 저는 되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 예비 창업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사업에 소홀해질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맘시터가 꼭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또 원하시는 일을 잘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또 서비스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은 우선 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볼지를 정말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의지를 갖고 투지를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가설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문제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실행해보고 시장에서 이거를 내보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도전해서 우리가 생각한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여러 방식으로 두드려서 저희가 계속해서 실험을 해나가면서 도전을 해나간다면 정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신이 정말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신이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창업이 너무 어렵고 리스크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 성공한 창업가들 보면은 너무 저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리스크는 있고 되게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이 문제를 정말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회와 시장과 이 문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한 방법이 처음에는 답이 아닐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보고 또 배운 거를 다음 도전에 또 영감을 얻어서 도전을 한다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저도 이 선택을 한 거를 정말 제 인생에서 아이를 낳은 것만큼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